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 그리고 일본이 조선, 즉 대한제국을 어떤 상대로 보았는지를 헐버트 박사의 기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면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료 찾아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오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헐버트 박사가 기록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일본인들은 서울과 부산 사이에 매 15마일, 24km입니다. 지점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기에 바빴다. 1월 22일에 군대 고위장성을 서울에 파견해서 조선 정부에 공안을 보내서 조선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마도 일본이 조선 정부를 코너로 몰아서 자신들에게 협조하게 강요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제국 외부는 중립이라고 답변했다. 1월 24일 일본은 다량의 철로와 보리를 목포에 하역시켰다. 1월 29일 일본에 유학 중인 모든 조선인 학생들을 소환시켰다. 2월 8일 일본 정부는 서울과 그 인근에 공안을 보내어 일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오직 정당성과 정의에 의해 취해질 뿐이며 한인들의 모든 인권은 존중하겠노라고 통보했다. 이날로부터 제물포는 일본인에 의해 사실상 봉쇄당했으며 모든 함선은 그들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조선의 중립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번에 중립선언이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러시아의 책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위장된 이 얄팍한 껍질을 깨뜨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러일 전쟁을 기록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보는 관점을 자신의 시각으로 서술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일본 정부의 의도를 자신의 관점으로 추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이 보는 시각과 달리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인도 깊이 새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상 결렬의 단계에 이르게 되자 양국은 실제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하기 전에 조선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일본은 항상 조선의 정치 상황과 조선과의 설린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조심스럽게 관망했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이 철저한 독립국가가 되든가 아니면 일본의 보호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일본 내에서 대조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 왔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 강경한 정책을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1860년대 일본 정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정한론이 있었습니다. 그 정한론도 무산시켜서 사스마의 반란까지 이야기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대조선, 즉 대한제국 정책에서 강경책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다만 조선을 독립국가로 존속시키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서 만약 조선의 독립이 지속되고 또 자원이 점차로 공개되면 종주국가가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한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에도 직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부를 도맡아야 하는 부담도 없이 이곳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곳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본은 그러한 정책에 의거해 활동하려고 과거 30년 동안 노력해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이 조선을 리드해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일본에 협력하는 국가로 존속시킨다는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결국에는 흡수했지만 이 글에서는 일본이 그런 생각까지는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이 일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일본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계속해서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주장하던 종주권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 주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뒤에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한 데 이어서 조선에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조선의 독립을 지속시키려던 일본의 노력이 유산되었다는 내러티브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일본 외교관들이 저지른 과오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해보면 그보다도 조선의 관리들이 게으르고도 무절조한 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림이 없는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의 관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당연히 리더였던 고종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반면에 헐버트 박사가 러시아를 보는 관점은 일본을 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큽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조선의 가장 부패한 관리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이익을 봉쇄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를 인용하면 분명히 그들의 정책은 어마어마한 수단을 써서 반도로부터 일본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대신 들어앉으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의 지도에 조선을 흡수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은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다. 라고 썼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조선을 흡수시킬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고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의 그런 의도를 무시했을지 아니면 정말 바보로서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원인은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일본의 핵심적 이익, 아니 일본 자신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단지 대한제국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존립 그 자체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계속 인용해보면 그러나 일본은 사태의 해결을 무력 행사에 의존하기 전에 러시아로 하여금 극동에서의 욕망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아가면서 라고 썼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 내부의 논의가 어떠했는지도 제 영상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모험인지를 일본도 알고 있었고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도 할 만큼은 했다 하는 사실을 이 헐버트 박사의 분석을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아관 파천이 일어났을 때에도 크게 실망한 논평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들은 일본에 대해 열화같이 분노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그와 같은 사태는 매우 서글픈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확실히 러시아보다는 조선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으며 아니 어느 면에서는 적어도 상호 보조적인 것이었으며 1895년 후반기에 일본이 저지른 과오, 이 과오는 민비 살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는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십 년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조선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헐버트 박사가 보았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헐버트 박사가 당시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일본을 위한 변호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대한제국에 커다란 애정을 가진 이 미국인이 본 시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계가 보는 일본과 한국인이 보는 일본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저는 헐버트 박사의 시각이 한국인이 크게 참고해야 할 객관적인 일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술을 보면서 21세기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인은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1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관점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래에도 일본이 한국의 어떤 나라인가는 지난 시기와 다를 이유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